자, 시간이 되었으면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민주주의 기술학교의 교장 선생님이신 우리 이창림 선생님 멀리 남원에서 오늘 빗길을 뚫고 오셨는데 힘차게 환영의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이창림입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컨디션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한 손 딱 펼쳐가지고 아주 좋다 5점, 좋다 4점, 보통이다 3점, 별로 좋지 않다 2점. 나의 컨디션이 오늘 진짜 바닥을 치고 있으니까 나를 함부로 다루지 마라, 질문하지 마라. 1점, 1점부터 5점까지 심리적, 정신적, 육체적 뭐 이런 컨디션 스스로 나의 컨디션이 몇 점인지 하나, 둘, 셋. 자, 옆에 분들도 한번 서로 살살 보시고.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0점도 있어요. 네네. 좋습니다. 서로의 컨디션을 체크하는데 1점인 분이 한 분 계시고 나머지는 그래도 뭐 중간 정도 이상. 2점 분들도 한두 분 정도 계셨던 것 같고 0점을 주장하셨으나 들기는 4점이나 5점 들으신 거 아니었어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점이신 분은 뭔가 간식 더 드세요. 단 거 많이 드시고 그러시기 바랍니다. 민주시민교육의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아니면 활동하실 걸로 예상하는 혹은 한번 해볼까? 라고 고민하는 선생님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많은 시간 공부도 하시고 가서 뭐라도 배워가시고 이런 시간들을 계속 즐거이, 기꺼이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선생님들 만나서 반갑고요. 같은 전라북도인데 군산과 남원이 제일 끝에서 끝이잖아요. 네, 제일 멀어요. 그래서 근데 저희 집은 또 남원에서도 제일 구석에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한 2km만 가면 곡성 쪽이 아니고 저쪽 구석이에요. 함양 쪽. 네네. 그러니까 제일 멀죠. 2시간이 꼬박 걸립니다. 뱀산골 가는 동네. 그래서 저쪽 동네고요. 제 소개를 그래도 간단히 조금 민주주의 기술학교를 처음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보신 분들이 조금 들어보고 계실지도 모르고 제가 군산에 몇 번 강의하러 온 적이 있긴 하거든요. 자원봉사센터, 청소년자치연구소 이렇게 몇 군데 강의하러 온 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만나 뵌 분이 계시긴 하지만 어떤 민주주의를 촉진하는 다양한 기술을 배우고 나누는 곳, 그래서 민주주의 기술학교입니다. 민주주의 하면 따라붙는 게 기술보다는 약간 정치, 철학 이런 거잖아요. 왜 기술이라고 했을까? 저 기술이라는 게 테크놀로지가 아니고 아트입니다. 아트, 스킬, 아트. 네. 스킬과 아트는 어떤 특징이 있어요? 창의적이다. 네, 그런 특징이 있죠. 네, 또 만들 수 있다. 스킬과 아트는 몸으로 하는 거죠. 그죠? 아트, 만약에 그림을 그린다. 몸으로 하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상상하고 생각하고 구상하고 이런 게 있지만 몸으로 하는 거예요. 스킬, 여러분들 혹시 뭐 목공 아니면 뭐 뜨개질, 또 무슨 스킬이 있어요? 집 짓는 스킬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뭘 만드는 스킬이라든지 그런 스킬은 자기 몸으로 익히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민주주의는 철학과 정치 물론 중요한데 지금 한국 사회에 좀 부족한 게 뭘까? 몸에 익히는 것. 민주주의를 몸에 익히는 게 좀 부족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일부러 좀 강조한 거죠. 민주주의 하자. 민주주의 기술이 뭐가? 짠, 한 장씩 넘기기가 참 어렵네. 두 장이 넘어. 네네.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더 많은 것들이 있을 텐데. 사람들을 모으는 것, 좋은 이웃들과 좋은 동료 시민들과 함께 모여서 궁리하고 그리고 그 모인 사람들이 혼자 누구 한 명만 얘기하거나 지식이 높고 뭐 약간의 권한을 갖고 있고 어떤 직책과 지위가 있는 사람만 얘기하고 나머지는 그냥 수동적으로 듣는 게 아니라 각자 한 공동체,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기의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하는 것, 그런 게 좋은 기술일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네. 그리고 같이 협력하는 방법, 사회가 조금 더 나아지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상상하고 꿈꾸는 것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그런 것도 기술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것. 근데 조금 더 나은 사회만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나의 삶도 조금 더 나아질 걸 기대하는 거예요. 나만 나아지는 게 아니죠. 함께 나아지는 걸 기대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약간 그런 거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살아가는 어떤 시민의 덕성 중에 하나로 말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럼 민주시민교육이라고 해도 되는구나 라는 생각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요청하셔서 민주시민교육 요청하시면 슬라이드에 민주시민교육 이렇게 쓰긴 하지만 어디에서 민주시민교육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도 민주주의 교육합니다 얘기하지 않고도 같이 공부를 좀 하다 보면 되게 민주적이었던 것 같아요 라는 회고를 듣게 됩니다. 선생님도 성찰 얘기 이런 거 쓰시는 것처럼 성찰 일지 쓰시는 것처럼 그런 회고의 시간에 골고루 두루두루 다 말했던 것 같고 되게 편안하게 자기 이야기를 했고 이러면서 이런 게 좀 더 민주적인 것 같아요 라는 이야기를 좀 곧 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술을 배우고 익히는 거다. 근데 오늘 이제 선생님들하고는 뭘 기획하는 워크숍을 해요. 기획하는, 원래 저한테 주신 게 그거였거든요. 기획이라는 게 뭐예요? 기획, 설계, 계획. 그렇죠. 기획. 근데 기획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선생님들도 기획이라는 걸 해봤잖아요. 주제 있어야 되고 또 어떤 주제에 대해서 뭔가 기획할 거잖아요. 그럼 어떤 주제에 대해서 기획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정보도 있어야 돼요. 또 뭐가 있어야 될까요? 목표도 있어야지. 기획이라는 건 뭘 해서 도달하는 게 필요한 거니까 목표도 있어야 돼. 또 뭐가 있어야 될까요? 주요 내용들도 구상하겠죠. 근데 그런 걸 구상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대상 자료도 만들어야 돼요. 대상도 있어야 되고 그 대상에 따라서 기획의 방향이나 내용들이 좀 달라질 수 있죠. 방식들이 좀 달라질 수 있죠.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기획을 할 단계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함께 이야기 나눌 동료예요. 네. 기획은 혼자 하는 것보다는 함께 할 때 더 좋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사실은 함께 기획해본 경험들이 많이 없어서 혼자서 기획을 꽁꽁 하면서 하거든요. 그럼 이제 사실은 여기 계신 선생님들도 삶의 경험이 있잖아요, 그죠? 사회초년생이 아니시잖아요. 삶의 경험들이 있으니까 통찰력이라는 게 나름의 통찰력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선생님들 통찰력이 있잖아요. 내가 있나 나름의 통찰력인데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 통찰력이라는 게 이런 거잖아요. 딱 하나를 봐. 그러면 저 사람 되게 괜찮은 사람일 거야. 얘기를 한두 마디 나눠보면 딱 만나보면 그런 견적을 빨리 내는 거. 예를 들면 통찰력이 있는 거죠. 근데 이 통찰력이라는 게 한 끈만 어긋나면 약간 부정적으로 어긋나면 뭐가 될까요? 선입견, 편견 이런 게 될 수 있잖아요. 네. 고정관념. 내 인생 40년, 50년, 60년 동안 살아보니 저렇게 어떤 사람은 저럴 거야. 그게 열의 9은 틀리지 않아. 내가 예상한 대로야. 이게 약간의 선입견으로 작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자기 주관이 뚜렷한 거와 선입견과 이런 것들이 종이 한 장 차이로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나만 옳다 이런 거랑 내 주장이 확고하고 확신에 차다. 이게 한 장 차이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민주시민교육뿐만이 아니라 어지간한 활동이나 사업이나 교육 같은 걸 기획할 때 혼자서 기획하는 것보단 다른 동료들 2명, 3명, 4명과 함께 기획하면 어떤 점이 좋아요? 다양한 관점을 획득할 수 있죠. 거기서 자기 고집만 피우지 않는다면. 그러면 우리가 기획하는 그 기획안이 훨씬 더 다채로워질 수 있고 다양한 관점이 거기에 녹아들 수 있는 거일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선생님들이 선생님 지금 노트를 엄청 열심히 하세요. 내가 오랜만에 이렇게 노트를 열심히 하시는 학습자분들을 만났네. 왜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원래 이게 딱 문화예요? 되게 좋은 문화. 보통 그냥 아무것도 안 들고 오고 그냥 이렇게 뭘 좀 써야 되는 상황에서 필기도구 좀 주세요 막 이러는 경우도 있는데 다 가져오시고 이렇게 되게 훌륭한 학습의 태도를 갖고 계시고 그게 되게 보편적인 문화인 것 같아서 되게 멋지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지금 각자 다 노트 하잖아요. 개별적으로. 끝나고 나면 성찰일지 이런 것도 쓰신다면서요?
저 쓰셔가지고 집에 가져가요? 아니죠. 제출하죠. 내가 쓴 거를 동료들하고 함께 나눠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실 것 같기도 한데 꼭 시간에 쫓겨서 아니면 이 자리가 아니더라도 다른 어떤 학습의 자리에서 학습에 필요한 뭐 어떤 영감을 받은 혹은 새롭게 알게 된 혹은 다짐하게 된 것들을 자기 노트에 기록해. 그러고 나서 그냥 덮어버리고 집에 가져가면 어때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죠. 내 삶의 변화는 조금 일어날 수 있어. 그죠? 내가 오늘 거기 배웠던 게 이거 내 삶에 적용해볼까? 이런 궁리를 하게 되는데 사실은 여기 문을 나가면서 금방 많이 까먹고 의지가 좀 떨어지고 집에 가서 또 나의 현장, 나의 뭐 일터, 뭐 나의 마을, 나의 공동체 뭐 이런 데 가면 거기에 이미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일들 때문에 내가 여기서 받은 좋은 에너지가 확 사라져 버리거나 좋은 영감이 확 금방 없어져 버리거나 다짐이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학습, 배운 것을 나의 현장 삶으로 연결지어서 변화를 만들어내는 동력이라는 게 금방 사라져버릴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근데 민주시민교육이라는 것의 어떤 목적을 생각해보면 이거는 그냥 지식을 배우는 교육. 그러니까 민주시민교육을 한다. 내가 민주시민교육의 강사라고 사회적으로 통칭되는 혹은 학습의 안내자 역할을 맡았을 때는 민주주의는 뭐고 민주주의 역사는 어떻고 여기서 시민들 어떤 역할을 했고 거기에 중요한 가치는 이런 것들이 있고 이게 세계적으로 이런 흐름이 있고 한국 사회에서 이렇고 지금은 이래 앞으로 이렇게 해야 돼라고 지식적으로 안내하는 게 아니라 실천적인 것들을 분명히 고민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게 민주시민 교육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삶에서 어떤 변화를 위한 시도라는 걸 할 수 있게 옆에서 이렇게 콕콕 찔러주는 거야. 안내해 주는 거. 그렇게 해봐도 괜찮아요. 그거 되게 멋진 거예요. 이렇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는 것. 이런 것들이 민주시민교육의 어떤 주요한 특징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다른 의견을 가지신 분들도 있겠죠. 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저희 민주주의 기술학교는 그렇게 생각하는 함께 그런 방향을 가지고 학습하자, 학습을 안내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편이에요. 그랬을 때에는 혼자서 노트하는 것, 혼자 깨달은 것을 자기 노트에만 있고 그냥 딱 덮어버리고 집에 가서 혼자 봐야지 이거보다는 나는 여기서 이걸 느꼈어. 난 이걸 깨달았어. 난 이렇게 한번 해볼 거야. 옆에 분하고 같이 막 얘기해보는 거예요. 그걸 선생님들은 이 시간에 성찰의 시간으로 삼고 계시는 것 같아요. 성찰 일지도 쓰죠. 저희는 그걸 조금 다른 말로 썼어요. 회고라고 했어요. 회고. 네. 회고. 개인적으로는 성찰은 조금 무거운 뭔가 종교적인 뭔가 반성해야 될 것 같은데 회고는 그냥 돌아보는 행위거든요. 네, 돌아보는 행위예요. 그래서 회고 성찰에도 아마 제가 거기 양식을 보진 않았는데 뭘 했는지를 다 쓰게 되고 소감을 쓰게 되고 네. 근데 이거 조금만 양식만 바꾸면 조금 더 구체적이에요. 예를 들면 뭐 했는지 그건 팩트잖아요. 네. 오늘 우리가 배운 게 뭔지 주요한 내용 앞에서 안내자는 어떤 걸 주요하고 중요하다고 안내했는지 뭐 어떤 활동을 했는지 그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활동 내용을 적는 게 있어요. 네. 선생님 아마 노트에 다 적고 있는데 또 적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걸 진짜 다 그렇게 써야 된다면. 근데 여튼 그런 게 있죠. 근데 거기에 또 하나 저는 하고 싶은 게 저희가 주로 많이 하는 건 그때 선생님들 느낌이 어땠어요? 이런 거 물어봐요. 감정 상태, feeling 영어는 feelings 어땠어요? 불편했어요. 수업 듣는데 조금 강사가 너무 좀 이렇게 권위적으로 막 다가와서 불편했어요. 근데 이게 그렇게 약간 위축되거나 뭐 이러면 이게 우리가 힘 빼는 기술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수영할 때 힘 빼고 운동할 때도 힘 주고 있으면 이게 다치잖아요. 힘을 좀 빼고. 근데 학습할 때도 마찬가지. 내가 딱 이렇게 경직되어 있는 것보다는 약간 이렇게 릴렉스한 상태에서 뭔가 들어가고 나가고 이렇게 되잖아요. 네. 선생님도 자기 이야기도 많이 하고 그럴수록 더 많은 발견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감정 상태를 묻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느낌이었는지, 어떤 감정이었는지. 그 감정의 변화라는 게 있어요. 처음에는 좀 어색했는데 내 이야기를 하는 것도 힘들었는데 조금씩 하다 보니까 그리고 옆에 있는 동료 이웃들이 시민들이 동료 선생님들이 내 얘기를 주의 깊게 잘 들어주는 걸 경험하니까 마음이 갈수록 편해졌어요. 네. 뭐 이런 것들을 기록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감정을 드러내는 것, 온전히 드러내는 것도 되게 중요한 저는 기술인 것 같아요. 근데 또 하나는 그때 감정 말고 발견한 게 있냐, 뭘 알아차렸냐, 예를 들면 배운 것, 네, 알아차린 것, 발견한 것. 근데 이거는 finding, 영어로 하면 F-I-N, find, 뭘 찾다, 네, 알아차리다, 깨닫다, 뭐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전통적으로 교육의 현장에서 뭘 배웠냐라고 하는 건 뭘 가르쳤냐라는 거잖아요. 근데 선생님들 어디서 누군가에게 무엇을 가르쳐본 경험이 있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오, 네네네. 가르친 대로 배우던가요? 아니잖아요, 그죠? 네, 가르친 대로 배우지 않아요. 선생님들도 제가 안내해드리는 대로 이해하지 않아요. 왜냐? 선생님들 나름의 렌즈가 다 있잖아요. 선생님들의 각자 고유의 렌즈를 통과하면 좀 다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나한테 필요한 것들, 제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것보다 또 다른 걸 중요하게. 저 앞에 강사는 마이크를 되게 세련되게 잡는 것 같아. 저거 되게 중요한 지점인데, 뭐 이렇게 배울 수도 있죠. 예를 들면 제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저 강사 어디 티셔츠 같은 걸 입고 강사 티셔츠 같은 걸 입고서 뭔가 좀 정장도 안 입고 그런데 좀 자유롭게 하니까 나는 좀 이렇게 분위기가 좀 자유로운데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잖아요. 배움이라는 게 그런 거일 수도 있잖아요. 민주주의는 잘 모르겠고 목소리가 괜찮던데 뭐 이럴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내가 발견한 배움이 무엇인지를 기록하는 거예요. 세 번째, 미래에 어떻게 행동하고 실천할지, future actions. 그래서 세 가지. 나 그래서 오늘 배운 걸 나 이렇게 써먹을 거야를 한번 궁리해 보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래서 그러면 자기 현장에서 조금 더 해볼 수 있겠죠. 세 가지, feelings, findings, future actions. 이 세 가지 F로 시작하는 말을 만든 거죠. 네. 3F 여러 개니까 S, 3FS 회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해보면 작성해 보면 조금 더 구체적이죠. 오늘 느낌이 어땠어요? 오늘 배운 게 뭔가요? 라고 하나 묻는 거보다 질문이 3개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하겠죠. 질문이 되게 힘이 세잖아요. 그죠? 네. 말을 많이 한다고 이게 대화를 주도하는 게 아니라 질문을 하는 사람이 대화를 주도하는 거잖아요. 네. 어디 아파서 오셨어요? 네. 의사가 대화를 주도하는 건 질문을 하기 때문에 그러죠. 네. 그때 몇 월 며칠에 어디에 있었나요? 형사가 이야기를 주도하는 건 말은 적게 해도 질문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회에선 질문하는 사람이 힘이 센 사람 기자들이 약간의 권력이라는 걸 기자가 갖고 있다면 언론에 질문하는 힘인 거죠. 근데 힘을 기르자고 하는 게 민주시민 교육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시민들이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군산 왜 이래? 한국 사회 왜 이런 거야? 괜찮아?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시민 교육을 안내할 때 질문을 해야 된다라고 질문을 하는 게 부끄럽거나 주저해야 할 일이 아니라는 걸 꼭 안내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한테 지금 필요한 좋은 질문을 찾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죠. 선생님들 질문 많이 해요? 많이 해요? 어떤 질문 하세요? 밥 먹었어? 오늘 뭐 먹을까? 어디 갈까? 뭐 입을까? 뭐 이런 거 질문하세요? 그런 질문도 필요해요. 어떤 순간에? 네. 질문이 늘 막 고상하고 멋있고 지금의 군산 시민들의 복리 후생을 위해서 군산시가 펼쳐야 될 주요 정책은 무엇일까 이렇게 거창한 것 같은 그런 질문만 필요한 게 아니라 오늘 어때? 기분 괜찮아? 이런 질문도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옳은 질문 이런 건 없는 거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좋은 질문을 찾는 것을 멈추지 않아야 하는 거죠. 세상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건 사실은 세상에 질문이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질문이 멈추면 변화도 없죠. 그래서 질문하는 사람들, 근데 한국 사회가 약간 좀 그런 게 질문하는 걸 약간 꺼려하죠. 질문을 받는 것도 그렇죠. 되바라진 행동이라고 생각하죠. 그런 걸 그냥 해. 그렇지 않아요? 왜? 선생님 왜 그래요? 건방지고 버릇없다고 막 마음에 그렇게 들지 않으셨어요?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네. 질문 되게 저도 예전에 이제 시민교육 교육을 했는데 선생님 이거 왜 한 거예요? 그래, 망했다. 이 질문을 듣는 순간 아, 내 오늘 1시간 동안 망했구나. 재밌었는데요. 왜 한 거예요? 라고 내가 안내해 주려고 했던 게 전혀 가닿지 않았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튼 질문은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좋은 질문을 찾는 것, 필요한 질문을 찾는 것, 그걸 가지고 그 질문을 붙잡고 함께 고민할 동료와 이야기 나누고 그러면서 이렇게 변화를 모색하는 거, 이게 기획인 것 같아요. 시민교육이라는 걸 선생님들이 어떤 걸 맡았다. 우리 동네 군산에 있는 무슨 중학교 청소년들하고 2시간씩 3번에 걸쳐서 민주주의에 대해서 혹은 자치에 요즘 학생자치 이런 거 많이 하니까 자치에 대해서 고민을 나누는 시간, 자치와 관련한 리더십을 함양 항상 그런 거에서 좀 걸리는데 육성 이런 거 어렵지 않아요? 잘 안 될 거거든요. 하여튼 리더십을 저는 좋아하는 단어는 사실은 발현할 수 있게 어떻게 하면 그 청소년들이 갖고 있는 자치와 관련한 리더십을 발현할 수 있게 도울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대화해보는 거죠. 어떻게 육성할까? 어떻게 가르칠까랑은 조금 다르죠. 존재 자체가 다르잖아요. 이미 그 안에 리더십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한다. 그게 어떤 방향인지 모르지만 어떤 종류의 리더십인지 모르지만 그래서 그것을 발현하게 하려면 어떤 조건이어야 할까? 어떻게 안내해야 할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궁리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좀 내용들이 좀 달라지겠죠. 그래서 오늘은 다시 한번 살짝 한번 해볼게요. 이쪽으로 와서 잘 안 되니까 혹시 사무실에 무선 마우스가 있으면 무선 마우스로 해볼까요? 제가 안 갖고 왔고 포인트를 또 마침 안 가져와서 네네네. 요 사진 보고 우리 같이 잠깐 얘기해 볼까 봐요. 네. 요 사진. 자판기에서 뭐 드시는 일이 많이 있나요? 별로 없어요. 네. 요즘 뭐 편의점에 가서 주로 옛날에 이렇게 편의점들이 많지 않고 중간중간에 있던 자판기 같은 데서 뽑아먹기도 하고 자판기에서 뭘 먹는 행위라는 걸 할 때 선생님들이 어떤 과정을 거치나요? 그걸 약간 구분해 보는 거예요. 내가 자판기에서 뭘 뽑아 먹었어. 근데 그걸 약간 구분을 해보면 어때요? 처음에 뭘 먹을지 생각해. 뭘 먹을지에 대한 것에 결정의 근거, 기준은 뭐예요? 돈의 유무. 돈의 유무가 기준의 근거. 뭘 먹을지.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혹은 필요한 게 뭔지. 나 지금 너무 피곤해. 카페인이 좀 필요해. 나는 약간 이제 힘들어. 약간 지쳐 있어. 약간 상큼한 게 뭐 비타민 종류나 뭐 상큼한 게 필요해. 이온음료가 필요해. 나 너무 갈증이 나 물을 마셔야겠어. 약간 좀 탄산 이런 거 먹고 싶고. 자기의 필요, 욕구 이런 것을 들여다봐야 되는 거죠. 거기에 기준에서. 근데 이제 그런데 돈이 없어. 말아야 되는 건데 돈이 적당한 그 정도는 돈이 있어. 그럼 그게 확인됐어. 그럼 이제 한번 트라이 할 수 있는 거죠. 먹을 수 있어. 그럴 때 어떻게 해? 그러면 가서 자판기에 딱 섰어. 어떻게 행동합니까? 돈을 넣어. 돈을 넣어. 그 다음에 눌러. 그 다음에 나온 걸 확인하고 이제 먹죠. 네, 그러면 나의 필요, 나의 욕구 이게 해결이 되는 거죠. 그 정도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자판기 앞에 딱 섰는데 어떤 사람이 딱 와가지고 이거 드시려고요? 제가 이 자판기 사장인데요. 우리 자판기 요게 맛있어요. 요거 드세요 하면서 딱 뽑아줬어요. 뽑아줬어. 네, 공짜로. 공짜 뽑아줬어요. 네. 근데 그게 진짜 내가 지금 딱 먹고 싶은 그건 아니야. 그렇다고 내가 영 못 먹을 만한 것도 아니야. 그냥 적당해. 그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먹는다. 그냥 먹는다 하면 손 들어주세요. 왜 공짜로 먹어야지 뭐. 먹을 수 있지 뭐.
경험 아니야? 그렇게 내 평생 안 먹던 거 좋은 경험 아닙니까? 네. 난 안 먹을 거예요. 나는 그냥 내 돈 내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을래. 그 외에. 그것도 먹고 내가 먹고 어, 내가 바- 먹고 싶은 거 다시 그건 일단 킵 받아라.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주셨으니 감사히 또 받기도 하고 아니면 여기 가서 우리 내 뭐 친구 줄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네. 그런데 나는 지금 먹고 싶은 거 먹어야 되겠어요. 자판기를 딱 섰어요. 또 누가 와. 그래서 하는 말이 내가 이 자판기를 만든 사람인데요. 전문가적 견해로 봤을 때 이 자판기에서 이걸 먹어야 돼요. 지금 저기서도 군산에서도 서울에서도 베를린, 뉴욕에서 다 이걸 먹고 있어요. 이걸 드셔야 됩니다. 탁 눌러줘. 딱 주는데 이게 내가 딱 먹으려고 했던 그게 아니고 그렇다고 버릴 만한 것도 아니고 적당한 선에서 있는 그런 거예요. 어떻게 자 맞는다. 감 땡큐. 네 전문가잖아. 네 전문가. 네. 안 먹는다. 내가 먹고 싶은 거 먹는다. 또 다른 선택지가 있나? 받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먹는다. 네네. 근데 이게 약간 반복돼. 계속 적당한 선에서 계속 주는 거예요. 난 너무 편해. 고민하지 않아도 돼. 고민하지 않아도 되고 적당한 선에서 뭔가 계속 먹어봐. 괜찮은 것 같아. 돈도 안 들고. 네. 이게 계속 이런 상태가 반복되면 나중에는 내가 진짜 뭘 먹고 싶은 거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건 약간 이제 뭐 비유, 은유 뭐 이런 거일 수 있잖아요. 군산에서의 삶의 모습 중에서 필요한 것들을 누가 제일 잘 알아요? 살고 있는 시민들이 제일 잘 알 수 있어요. 네. 고민스러운데 진짜 시민이 잘 알까? 저는 잘 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내가 진짜 필요한 것을 이야기해 본 적이 별로 없어.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나 기회? 그거 기회라는 건 약간의 뭐 정보도 그렇고 내가 고민해서 뭔가를 이야기했을 때 그게 반영되었을 때 오는 어떤 희열감과 기쁨 이런 걸 느껴보지 않았기 때문에 지레 그냥 이렇게 알아서 하겠지 뭐 이렇게 생각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일 우리의 필요, 시민의 필요는 시민이 제일 잘 아는데 뭐 이렇게 뭐 행정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면 전문가들이 중요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군산에는 이런 예산을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해야 됩니다. 이래야지 시민들이 조금 더 삶이 나아질 거예요. 라고 해줘. 행정가도 지금 예산상 이 정도 선에서 만족하셔야 될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해줘. 근데 시대가 좀 달라져서 군산도 그런 거를 몇 년 전에 꽤 열심히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군산 참여 예산제, 군산시 참여 예산제, 참여 예산제 들어보셨어요? 했나요? 군산 참여 예산제? 있습니다 지금. 있어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네. 참여 예산제. 참여 예산제 뭐예요? 설명하실 수 있는 분? 참여는 뭐예요? 참여하는 거잖아. 예산은 뭐예요? 돈이잖아. 돈. 예산 돈. 근데 군산시 참여 예산제니까 그 돈은 무슨 돈이에요? 우리 세금이지. 우리 세금. 자, 우리의 지금 현재 대의제 사회와 우리의 행정 관료제 사회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건 누가 합니까? 그렇지. 시장이 책임지는 거죠. 단체장. 행정부의 시장이 하는 거죠. 예산을 편성하는 것.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건 누가 합니까? 의회가 하는 거죠. 네. 국가로 치면 행정부에서 정부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국회에서 심의 보는 거예요. 타당한지. 이렇게. 군산으로 치면 군산시에서 각 과에서 이렇게 쫙 예산을 세워요. 우리 군산시 예산 뭐 얼마예요? 한 1조 됩니까? 꽤 많을 거예요. 군산시가 큰 도시니까 꽤 많습니다. 생각보다 많아요. 엄청 많은 그 예산을 이렇게 복지 얼마, 뭐에 얼마 이렇게 써야 됩니다. 라고 예산 세워. 의회에서 타당한지 아닌지 이렇게 검토해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거 좀 내려야 됩니다. 이거 좀 깎아야 돼. 이거 좀 불필요한 것 같아. 작년에 보니까 잘 안 쓴 것 같아. 이렇게. 그리고 집행은 다시 행정부에서 하는 거죠. 책임을 지고 다시 제대로 썼는지 감사를 하죠. 이게 이제 서로 견제의 원리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참여 예산제 뭐냐면 행정부가 갖고 있는 예산 편성의 권한 중에 일부를 시민들에게 주는 거예요.
우리 예산 중에 1% 혹은 0.5% 그래서 우리 예산 중에 한 20억 정도를 시민들이 좀 제안해 주세요. 그 제안에서 우선순위가 높은 걸로 할게요. 왜요 이런 걸? 왜요? 다 하라고 하는 거예요. 행정부에 행안부에서 다 하라 그러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해요. 네. 시민들한테 동별로 막 지역 회의도 하게 돼 있어요. 동별로 읍면동별로 회의도 하게 돼 있어요. 회의도 유명무실하게 할 수 있어요. 그냥 늘 해오던 주민자치위원이나 주민자치회로 전환된 분들에게 그냥 하라고 이렇게. 더 중요한 건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서 하면 더 좋은데 그렇게까지 하면 너무 힘드니까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된다. 근데 이제 그 제도가 처음 시행될 때 시민들한테 물어봤어요. 당신들이 당신들의 삶을 잘 아니까 지금 우리에게 20억이 생긴다면 30억이 생긴다면 어떤 데에 돈을 써야지 우리 삶이 조금 더 나아질까요? 시민의 삶이 나아질까요? 라고 물어봤어. 선생님들한테 물어봤으면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각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초기에 어떤 답들이 제일 많았냐면 주민센터 좀 신축해 주세요. 저는 그게 그렇게 중요한 일인가? 근데 뭐 한편으로는 또 중요할 수 있어요. 시민들이 주민센터라는 데를 뭐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예전엔 동사무소라고 이런 면사무소, 동사무소라고 이름 붙였던 그곳을 찾아가는 이유는 서류를 떼거나 뭘 하거나 이런 거 할 때만 가는 거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기능이 좀 바뀌어서 시민들이 모여가지고 뭐 90년대 후반부터는 문화센터의 역할도 일정 정도 담당했잖아요. 프로그램 같은 거. 지금은 자치공간으로 주민자치센터라고 이름을 바꾸고 주민자치위원들이 그걸 관할하고 관장하고 시민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들을 많이 만들어 놓는 것까지 했으니까 그 공간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건 시민의 필요가 있을 수도 있겠다. 근데 그런데 한 번도 안 나올 만한 분들도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고민을 별로 안 해보는 거예요.